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순이 줍줍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분양시장이 얼마나 나락을 가고 있으면 이 정도로 나오는지, 개중에는 분양가가 몇 년 전 분양했던 가격대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오늘 GS건설 자이 아파트에서 5억대로 가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 보면 이건 주변 시세가 8, 9억 정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분양가가 5억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이 견고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GS건설 양심 선언했나? 평수는 소형 평수. 과천 제이드자이가 일반 특공 2세대가 나왔는데 일단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공공분양이라서 소형 평수는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셀프 체크를 일단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만큼 제이드자이가 계약을 포기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손을 놓은 곳이기도 해서 유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청약은 무순위도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죠. 가격대가 그리 착하지 않은 곳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하는데, 오늘 무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의 더샵 둔천폴에 14세대나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무더기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분양가가 여기는 13억 정도.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리고 여기가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자금을 빛의 속도로 몰고 와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람만 청약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변 500m 반경 안에 둔촌주공이 위치해 있어서 미니 둔촌주공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지금 둔촌 입주권 가격 차이와 비교해도 대략 5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보고 다주택자들이 물기 위해서 어마무시 몰릴 가능성 높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동구 아파트 시세가 하반기로 가면서 전세 물량이 6월, 9월, 11월 대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 둔촌주공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서울 신축이라는 입지 하나만 믿고 밀어붙이기식 청약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쟁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여기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무주택자가 집어넣기에는 규모 면에서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 많죠. 앞으로가 더 걱정일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순위 줍줍은 무주택자가 접근하기에는 워낙에 불리한 여건들이 많아서 거의 매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건데, 이런 판을 빨리 걷어줄 수 있는 분양가 대폭 하향세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접수를 받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촌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20평대가 5억대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보기 드문 분양가일 수 있는데, 당시도 경쟁률이 8대1을 넘어섰기는 했는데 도저히 자금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순위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경쟁률이 몰릴 것으로도 보여요. 근데 역촌동은 조금 입지적으로 좀 애매해서 그 입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냥 다이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 쪽에서 나오는 무순위들은 대체로 가격이 몇 년 전 분양했던 이런 흔적을 갖고 있어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양가, 깡패 같은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일단 자금을 단시간 안에 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공으로 나온다는 점, 게다가 공공분양이라는 것도 되게 걸리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이모저모 무순위 줍줍에서도 상당 부분 핸디캡이 존재하니 이 부분을 잘 찝어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4일부터 터져나올 과천에서의 무순위, 과천이 되게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이 신축 대가를 가진 곳들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관심을 한눈에 받는 곳이기도 한데, 프루지오 라비에노는 9평이 8억 정도 수준. 이것도 되게 비싼 거죠. 솔직히 3년 전에 분양을 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시 과천에서 8억 분양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거의 서울 수준의 분양가 넘어섰다고, 자체 시세가 14억 정도 하니까 상당히 시세 방어력은 튼튼한 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박이 터질 가능성 많고,
대시양도 24일에 시작되는데 여기도 국평이 8억 수준이라는 얘기. 거의 뭐 또이또이한 분양가로 나오게 된다는 점인데요. 두 곳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순위 분양가가 3년 전 가격으로 튀어나올 게 아니라 지금 분양가가 2015년 역으로 가야 하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분양이 안 돼서 죄다 미분양으로 뜨고 이게 악성 미분양으로 변질이 돼서 결국 무순위 세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는데 이것에다 건설사 부실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상태가 나은 물건들은 분양가 키높이를 낮춰서 나오니까 그냥 몇십만 대 1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도 나오고 최근에 무순위 줍줍을 진행했던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두 세대 모집에 무려 57만 명이 몰렸습니다. 국평으로 나왔었는데 시세 차익이 4억 정도 나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경쟁률은 28만 대 1의 경쟁률. 정말 지구 궤도를 뚫어버리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숫자가 나왔어요. 포인트는 당연히 분양가 5억대. 가밀은 송파구와 연계가 돼서 아주 가까운 편이죠. 1km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런 곳들 뭐 그냥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공개 무순위로 전환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발바닥에 다를 정도. 아니 클릭 마우스가 부서질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률로 치닫게 됐으니까 이런 공급 무순위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답은 뻔히 여기 다 있는데 왜 서두르질 않을까? 낮은 가격대로 송파와 인접할 수 있는 교산이나 가밀 쪽 택지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여기. 근데 거의 단 한 곳도 분양하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냥 시계가 죽어버린 거야. 얼마든지 가격 조절해서 분상제로 뒤집어 씌우고 하면 정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줄기를 틔울 수가 있는데 무작정 건설업 분위기 쌓아다 해서 위기감을 느낀 공공분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 부분은 되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분양 조금 더 가격 부분을 억지로라도 좀 눌러서 가격 단가만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지금 분양시장 넘어가는 수준에서 입에 거품 물고 있는 PF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건설사 수익률 조금 낮추고 원가 상승분 약간 조정만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의 미분양 사태를 상쇄할 만한 궁극의 집값이 나올 텐데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분양시장은 삐쩍삐쩍 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전혀 없는 반죽을 왜 그리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까? 토핑을 얹고 화로에 구워내서 잘 잘라내면 기가 막히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그냥 완전히 렉이 걸린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건설사가 앞으로 정리돼야 할 대상으로 압축이 돼서 시한폭탄으로 째깍째깍 구조조정될 그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이 담보로 잡아놓은 물량들이 경공매 형태로 주로 토지와 주택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무순위 집주비 이렇게 많이 부쩍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건설사 구조조정에 의한 토지, 주택이 경공매 형태로 쏟아지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승전 구조조정, 기승전 PF 부실, 기승전 금융권 부실로 넘어가는 단계여서 1년 새 뭐 2배 정도 늘어난 135조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 도저히 해결 능력이 없는 곳들은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업성 개선이 유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선 그냥 서바이벌, 살아남는 곳들만 살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당연히 수요자들은 자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형 건설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 생태계도 몇몇 그냥 척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설사 체제로 그냥 대규모 사이즈를 가진 곳들만 생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더욱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하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이 물려있는 돈들이 제대로 회수될지도 미지수죠. 무슨 뭐 젠가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둘 막대기를 조심스럽게 뺄 때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조마조마 지켜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거의 이 금융권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자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처음에 말씀드린 그럴듯한 무순위 줍줍에서 택도 없는 무순위까지 본물처럼 쏟아지는 잔여 물량이 결국에 미분양으로 가는 척도고 이게 절대로 건설사에선 뭐 가격을 포기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가면서 결국 작은 파이도 대형 건설사가 먹을 수 있는 건설 생태계가 완전히
몇몇 건설사 테마파크로 바뀌게 되는 양상은 인위적인 분양가 개입 없이는 절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도 불안감 때문에 간판에 있는 건설사 아파트들로 몰리지 않습니까? 결국 윈윈하는 곳은 대형 건설사. 그러나 변수는 있어요. 지금 PF 위기가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인데 자칫 이렇게 금융권에서의 자금 위기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도 불쑥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황은 무순위 줍줍의 움직임 하나만 봐도 그냥 본물처럼 쏟아질 아파트들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분양시장은 미분양으로, 매매시장은 물량적차로 서로 유사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본격적인 가격 점화를 하게 될 겁니다. 분양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폭락하고 이런 아주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신기한 부동산 시소 가격 현상 제대로 아니 지대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무순위 줍줍의 배신인지 아니면 무순위 줍줍의 결초 보온인지는 몰라도 지금 시장에는 엄청난 잔여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 적체 현상과 같이 가는 건데 문제는 분양가는 고점, 매매가는 저점. 서로 시소로 물린 가격 반대 현상은 상반기 더욱 거리를 벌릴 거고 결국 분양가도 추락하는 매매가 눈치 안 볼 수 없는 타이밍 분명히 올 겁니다.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